하지만 통화정책과는 반대로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룰이 사실 존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 정도에 따라서 이제 국회라든가 정부가 반응하는 정도가 그때그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처방,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가진 정부가 집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좀 다른 정책을 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은 사실 통화 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룰이 존재한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볼 수가 없습니다. 통화 정책은 준칙을 따르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데 재정 정책은 그렇지 못했어요. 재정 정책에 어떤 준칙이 존재한다, 룰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재정 정책에 어떤 룰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얼마만큼 나빠지면 예를 들면 실업률이 5%에서 6%로 1%포인트 상승하면 그러면 실업급여를 몇 개월 연장해주고 실업급여 수준을 몇 퍼센트 인상해주고 이러한 어떤 룰을 재정정책에서 이제 도입하자는 얘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대두가 됐는데 사실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재정 정책의 문제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부와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정치적인 영역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준칙과 구분해서 재량이라고 부릅니다. 재정 정책은 대부분 다 재량적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을 하고 정부나 국회가 상황을 판단을 하고 얼마만큼의 뭐 실업급여를 확대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어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사실 많은 기업과 많은 가게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때는 재난지원금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만 본다면 뭐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걸 비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재량적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0년 전에 중앙은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하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은 비교적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이는데 재정 정책은 사실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매번 경제 위기 때마다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재정 정책은 매우 재량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적인 재정 정책에서 사실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시차의 문제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룰을 도입하자, 재정 정책의 준칙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다지 뭐 크게 다시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핸들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인식 시차인데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가 제 느낌에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뉴스라든가 이런 미디어를 접해 보면 그 제가 느끼는 불안감보다 조금 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처음에 금리 인하 안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크게 단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식 시차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시간이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시차고요. 행정시차라고 하는 것은 경기 부양책을 수립한 다음에 대체로 뭐 대통령령으로 바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재정 정책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채택하는 정치 시스템은 삼권 분립이고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국회가 제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국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뭐 사법부나 행정부가 또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체크스 앤 밸런스잖아요. 민주주의의 정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은 체크스 앤 밸런스입니다. 견제와 균형이죠.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게 또 얼마나 시간이 또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요. 이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행정 시차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실행 시차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재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행 시차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제 재난지원금의 형태라고 하면 비교적 그 효과가 실행 시차가 비교적 짧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가구들한테 뭐 신용카드를 통해서 사실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실행 시차는 비교적 이번에는 되게 짧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만일 정부 지출이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라든가요,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정부 지출이 수반이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 공사 기간 내내 이제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행 시차가 비교적 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이제 오히려 경기 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러한 일련의 시차 때문에 경기 변동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직선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어요. 리세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리세션으로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경기가 나빠졌구나라고 인식을 했어요. 재정 당국이, 정책 당국이. 자, 그래서 어떤 이제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정부 지출을 집행할 것인지 패키지를 만들어서 국회 승인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예를 들면 행정시차, 인식시차 이만큼, 행정시차 이만큼 걸렸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재정이 집행이 되는 거죠. 뭐 재난소득지원금 같으면 사실 매우 뭐 실행 시차가 짧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다른 형태로 정부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공항을 건설한다든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뭐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어떤 형태의 뉴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형 뉴딜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뉴딜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뉴딜을 시작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 시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는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정부의 정부 지출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해서 사실 끝났어야 되는데 스무드하게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기가 오히려 과열되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경기가 침체 리세션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때 이제 그 사이클이 한번 만들어지기도 해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어떤 재량적 재정 정책과 타임 렉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더 과열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의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오히려 이제 경기 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준칙은 뭐 여러분 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준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측면에서도 정부의 재정 정책도 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규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재정 적자는 정부의 수입과 정부의 지출이 있잖아요. 정부도 이제 항상 그 지출과 수입을 같게 유지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정부가 무리하게 지출을 확대하다 보면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어느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규율을 정한다든가 국회에서 이제 혹은 재정 준칙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실업급여 혹은 뭐 사회보장 지출이 경제 상황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자동으로 예, 뭐 재난소득지원금이 뭐 20만 원 혹은 뭐 5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